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주변 친척들한테도 부탁을 해봤는데 집안 내력 질환들 있는 사람도 많고 꺼려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말인데 당신 검사 한번 받아볼 수 있겠어? 헌혈하는 것처럼 조금만 체열하면 되던데. 말도 안 되는 확률일 수도 있지만 내 입장에서는 동아줄이라고 하면 다 붙잡아야 하는 판이니까. 알겠어. 나도 이제 현승이 엄마인데 당연히 해야지. 내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네. 먼저 생각 못해서 미안해. 제가 먼저 남편이 말하기 전에 검사를 받아봤어야 했는데 앉아서 도움을 어떻게 줘야 할지 궁리만 하고 있었지 가장 쉬운 방법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뒤늦게나마 남편의 권유로 검사를 하게 된 걸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비혈흔 간의 유전자형 검사가 일치할 확률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지만 남편 말대로 바늘구멍보다 작은 확률에도 기대를 했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려 0.005%의 확률을 뚫고 저와 현승이의 HLA 항원이 일치했던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던지 그 소식을 듣고 제가 눈물을 흘리게 되었죠. 그런데 어쩐 일인지 남편의 표정이 마냥 좋아하지만은 않아 하는 표정이더라고요. 여보, 이제 무슨 문제 있어? 이제 다 해결된 거 아냐? 나랑 현승이 수술 날짜만 잡고 회복만 신경 쓰면 모두 잘 된 거잖아. 물론 회복하는 몇 달 동안 현승이 몸에 거부 반응 안 생겨야 하고 부작용이 없이 완치 판정 받아야 하지만 뭐하러 벌써부터 앞일을 걱정해. 지금은 당장 나랑 현승이가 적합하다는 거에 기뻐해야지. 당연히 기쁘지. 기뻐. 근데 당신에게 못할 짓을 하는 것 같아서. 괜히 나 만나서 하지 않아도 되는 수술도 해야 하고. 그런 말이 어디 있어. 나도 이제 현승이 엄마인데. 그리고 수술 방법도 이전처럼 고통스럽지 않다며? 그냥 수혈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하는데 수술하고도 한 달 정도면 미미한 수술 후 증상들도 없어진다며. 오히려 수술하고 나서도 고생하는 건 현승이지. 앞으로도 계속 얼마간은 병실 생활해야 하는데 한창 뛰어놀아야 하는 나이에 얼마나 답답하겠어. 나는 조금이라도 현승이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너무 반가워. 그리고 장난으로나마 내가 생색낼 수가 있잖아. 내가 너를 내 조혈모 세포로 낳았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니 나한테 미안해하지 마. 당신이 성훈이에게 해주는 거 또 앞으로 해줄 거에 비하면 아주 작은 노력일 뿐이야. 고마워 여보. 그리고 미안해. 장기 기증처럼 대수술을 받는 것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미안한 건지 저에게 계속해서 미안함을 표하는 남편이 되려 저는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수술 또한 처음에는 저도 과거 드라마에서나 보던 것처럼 고통스러운 수술인 줄 알았는데 요즘에는 나아진 기술 때문에 과거처럼 수술실에 뒤로 누워 고통스럽게 골수를 채취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골수 이식에 필요한 백혈구 촉진제 주사를 며칠간 맞고 헌혈하는 것처럼 체열하면 되는 거였고 부작용도 두통, 뼈 통증, 몸살 등등 가벼운 것들이었고요. 아들 목숨을 살릴 수 있다면 이전의 고통스러운 골수 이식 수술 방법이라도 당장 해야 할 텐데 겨우 몸살 정도라면 별것도 아니었죠. 이후 남편과 병원으로 가서 수술에 대한 진행 과정과 함께 간단한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도 기적과 같은 상황에 무척이나 놀라시면서 잘된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의 설명을 받고 나와 집으로 가려고 하던 도중 잠시 성훈이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통화를 끝내고 주위를 둘러봤는데 남편이 곁에서 없어진 거예요. 현승이 병실에도 가봤는데 없어서 남편을 찾아 헤매게 되었죠. 그러다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듯한 남편의 뒷모습을 발견하고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까이 가는데도 제 기척을 듣지 못했는지 남편은 통화에 열중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살짝 옅게 된 남편의 통화 내용이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이제 좀 들리지? 병원이라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많네. 그건 그렇고 오늘 의사 선생님께 수술관에서 설명을 들었어. 그래, 정말 이제 다 된 거야. 현승이도 살 수 있고 당신이랑 나도 고생 끝났어. 어? 내가 무슨 고생을 해. 당신이 더 고생이 많았지. 아픈 아들 혼자서 돌보고 있고 남편은 다른 여자랑 붙어있는데 당신이 아무리 나를 믿는다고 해도 하루에도 안 좋은 생각을 몇 번이나 했겠어. 그래도 알지?
무슨 일이 있었든 나한테는 당신이랑 현숙이밖에 없는 거. 이제 우리 세 가족 다시 행복하게 웃으면서 지낼 수 있어. 골수만 받으면 끝나.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기다려. 당신 고생하는 것도 현승이 아픈 것도 그리고 나 이 거짓된 결혼 생활도 곧 끝이야 끝. 어? 글쎄 수술 끝나고 한 달은 넘어야 이혼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겠지? 정 안되면 개망나니 짓이라도 해서 헤어져야지.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이제 들어가 봐야겠다. 조용한 곳 찾는다고 너무 오래 자리 비웠어. 현승이도 나아질 건데 이제부터 당신 건강이 중요해. 밥 거르지 말고 잠 잘 자고. 그래. 나도 잘할게. 사랑해. 끊어. 남편의 통화를 들으며 그 중간부터 제가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분명 내용으로 짐작해보면 전 아내와 위장 이혼을 하고 제게 접근한 것 같았습니다. 제가 현승이와 골수이식이 적합한지 알고 접근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지난 몇 달간 남편에게 마음이란 마음은 모조리 주었고 또 현승이가 아프다는 소식에 저 또한 친엄마같이 마음고생을 했는데 어떻게 저에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자식을 위한다고 해도 사람 마음을 가지고 장난질을 칠 수가 있는 건지 장난감 마냥 이용당한 것 같아 배신감이 몰려왔습니다. 남편은 전화를 끊고 돌아서다 자신에게 적대감을 뿜고 있는 저를 보고는 당황하더군요. 여보, 당신 혹시 내 통화 내용 들었어? 그래, 다 들었다 이 망할 자식아. 아무리 네 아들이 중요하다고 당장에 목숨을 살려야 하는 게 우선이라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사람을 가지고 놀아야 했니? 여자 혼자 아이 키우면서 힘들게 산다고 내가 우습게 보였어? 네 아들 수술 받고 나서 버려도 되는 한차는 존재로 생각했냐고.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당신도 부모이니까 알잖아. 어떻게라도 자식 살려내고 싶은 거. 정말 죽도록 미안한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나도 이해 좀 해줘. 어떻게 알고 접근한 거야? 알고 접근한 거야? 아니면 신락 같은 희망에 접근하고 나서 내가 적합하다는 걸 알게 된 거야? 당신 이전에 성훈이가 쓰러져서 내 차 타고 병원에 데려갔을 때 말이야. 그때 간호사 실수로 체열을 2번 했잖아? 그때 눈앞에 혈액이 보이니까 혹시나 싶었어. 그래서 이전에 검사받았던 친척분이 다시 받는 척 하면서 혈액을 바꿔치게 봤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일치하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의도적으로 접근하게 되었어. 그럼 지금 통화한 사람은 당신 아내야? 당신 아내도 당신 계획에 동조해서 합의이혼까지 한 거고? 미안해. 근데 당신 아니었으면 우리 현승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 성훈이가 그랬다고 생각해봐. 당신도 눈이 돌아가지 않겠어? 내가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야. 당신한테 죽어서도 용서받지 못할 죄 지었다는 거 알아. 그냥 내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 알아줬으면 해. 정말 미안해.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하고 부탁할 수도 있었어. 당신 지금 말하는 거 핑계밖에 안 돼. 수술 받고 당신 말처럼 한 달 뒤에는 내가 버려졌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내 아들 성훈이는 또 상처받을 거고. 나 이 수술 못하겠어. 아니야, 안 해. 나처럼 똑같이 누군가를 속여서 기증자를 데려오든 말든 당신이 알아서 해. 여보, 제발. 당신 아니면 우리 아들 죽어. 우리 부부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이렇게 못할 짓 하지 않았을 거야. 적합한 기증자는 나타나지 않고 당신밖에 방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었어. 혹시 거절이라도 하면 어떡하나 싶어 하나 해서 저지른 거라고. 제발,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싹싹 빌 테니 제발 부탁해. 남편은 무릎을 꿇고 싹싹 빌며 눈물까지 흘리고 있었지만 배신감과 분노가 차올랐던 저는 남편에게 한참 동안 욕설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사죄를 하며 빌고 있는 남편을 외면한 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중에도 도와달라며 전화와 함께 장문의 문자가 왔지만 그 순간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당장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들에게는 또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제 고민들이 눈앞을 가렸죠. 안정적인 미래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이런 사기 결혼을 당하게 된 건가 싶었어요. 제가 바란 것은 좋은 집과 차, 많은 돈도 아니었고
자식의 성공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남편과 자식들과 소박하게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면 되는 것이었는데 그 작은 행복도 저는 바랄 수 없는 존재인 건가 싶었죠. 학원에서 돌아온 성훈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저녁 식사를 하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저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눈물이 나려고 하더군요. 설거지라는 척 급히 돌아서 겨우 숨기긴 했지만 밀려드는 서러움에 눈물을 멈출 수 없었고 화장실에 가 샤워기를 켜놓고 소리를 삼키며 한참을 울게 되었습니다. 조금 마음이 진정이 되어 나왔더니 소파에서 TV 켜놓은 채 잠을 자고 있는 아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누워있는 모습에서 갑자기 현승이 모습이 떠오르더군요. 그러면서 남편이 한 말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심정은 이해가 되었지만 저에게 한 행동들은 절대 이해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죽어가는 아이를 모른 척 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대안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 아이에게는 제가 유일하게 삶을 이어갈 수 있게 해주는 존재였으니까요. 제 작은 노력으로 현승의 생명의 불씨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거라면 꼭 해야 한다 생각이 들었죠. 저는 곧장 남편에게 전화를 하여 골수이식 수술은 예전과 같이 진행하겠다고 말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혼의 이유를 생각해보자고 말을 했죠.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수술만 해준다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 보답할게. 여보, 제발. 현승이 수술 병원에서 말해준 대로 진행할 거야. 당신이 한 행동 용서해서 수술하는 게 아니야. 나도 한 아이의 엄마이기 때문에 지켜볼 수만은 없어서 하는 거야.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사람 같지 않은 행동을 하지 않아도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나 다른 거 필요 없어. 이혼이야 수술 끝나고 곧장해도 되고 재산도 서로 가져온 만큼 가져가면 돼. 근데 우리 성훈이만은 상처 주고 싶지 않아. 아니, 상처 주어선 안 돼. 내 아들이 우리가 헤어지는 데 있어서 이해할 수 있는 사유를 가지고 와. 그건 나도 고민할 테니.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리고 정말 미안해. 그렇게 아들에게는 남편이 일 때문에 잠시 집을 못 들어온다고 설명을 했고 제가 수술을 받게 되면서 잠시 친척 집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제 조혈모 세포를 현승이에게 전달할 수 있었어요. 예상처럼 몸이 피곤한 것과 이따금 어지러운 것 외에는 큰 이상 없이 기증을 마치게 되었죠. 그동안 남편과 저는 아들 성훈이가 이해할 수 있는 이혼을 사유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합친 지 얼마 안 되는 아빠와 엄마의 이혼을 납득하기 어렵겠지만 조금이나마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았죠. 하지만 그런 고민마저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혹시 아들이 확인할까 싶어서 남편과 나눈 메시지를 그때그때 지웠는데 하필 제가 딴 일에 정신이 팔린 사이 성훈이가 휴대폰을 보게 된 거예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남편의 잘못으로 이혼을 생각하고 있고 자신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런데 아들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자라 있었습니다. 제게 엄마의 행복이 먼저라며 무슨 잘못인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저에게 잘못한 아빠와 헤어지라고 하더군요. 거짓말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아들이 자세히 모르는 채로 끝나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는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죠. 합의 이혼 조율 때문에 만나게 된 첫날 남편은 변호사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데려왔나 싶었는데 저를 속인 미안함과 아들에게 골수이식을 해준 고마움 때문인지 굳이 거에게 합의금 주는 것 때문에 불렀다고 하더군요. 뭐야, 변호사까지 대동하고 시끄럽게 하자는 거야? 아니야, 잠깐 이리 와봐. 변호사 없는 곳에서 이야기하자. 내가 무슨 면목이 있어서 너에게 다른 말을 하겠니? 변호사를 데리고 온 건 내가 너한테 주는 합의금에 문제가 없게 하려고 선임한 거야. 이혼 이후에라도 혹시 문제 생기면 안 될 것 같아서. 말했잖아, 나 돈 필요 없다고. 그리고 이미 성훈이도 알게 된 거라 구태여 이럴 필요 없어. 받아.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이 돈이 내가 너에게 준 상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진 못하겠지만 내 잘못한 값이라고 생각해줘. 그리고 우리 현승이 살려준 생명의 은인이니까
이 정도 돈은 줘야 할 것 같아. 조금이라도 당신이 편하게 살았으면 해. 당신한테는 평생 고맙고 미안해하면서 살게. 그 돈을 받으면 제가 한 행동의 의미가 퇴색될 것 같아 받지 않으려고 했는데 끝까지 저를 설득시키는 남편 때문에 생각을 바꾸고 거액의 합의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속아서 한 결혼의 위자료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혼자서 다시 아이를 기르는 데 있어서 분명 이 돈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나중에 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것보다 나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렇게 합의 이혼을 마치는 와중에 현승이의 친모도 저에게 나타나 사죄와 함께 감사의 인사를 표했습니다. 이미 정리된 감정 때문인지 더 화가 나지도 배신감이 들지도 않더군요. 그저 현승이가 잘 회복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기만 했죠. 다행히 현승이는 병원에서 별다른 거부 반응 없이 회복되어 가고 있다고 들었고요. 그렇게 짧고 상처만 남은 두 번째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나름 이혼도 두 번째라고 처음과 달리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곧바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더군요. 그 뒤로는 오로지 아들을 위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넉넉해진 형편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사건 사고 없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게 되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도 다른 사람들을 모르는 힘든 점이 있었습니다. 처음 감정의 동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과 달리 동요를 넘어섰던 것 같아요. 가슴이 뻥 뚫린 것이 행복도 즐거움도 슬픔도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었죠. 한참을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 가끔 성훈이 일로 연락을 하던 성훈이 아빠가 직접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성훈이랑 좋은 시간 보냈으면 그냥 집 앞에 데려다 주고 가지. 여기까지는 웬일이야? 웬일은? 지원아, 우리 다시 시작해보는 거를 생각해본 적 있니? 사실 나 너랑 성훈이 떠나고 후회 많이 했어. 곁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헤어지고 나서 당신이랑 지원이가 내게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인지 알게 되더라. 내가 한 잘못 때문에 당신에게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는데 더 늦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너 생각은 어때? 난 안 될 것 같아. 사실 그 사이 당신이 모르는 일들도 조금 있었어. 물론 지금은 다 해결되었지만. 그래서 더는 누군가에게 마음 주고 걷어차 있는 힘든 생활 하고 싶지 않아. 나도 자세히 모르지만 성훈이에게 들어서 알고 있어서 그래서 먼저 말하지 못한 것도 있고. 그런데 나 이전의 일 상관하지 않아. 그리고 나도 이제는 정말 달라졌어. 아니, 원래도 알았지만 이제는 확실히 깨달았어. 두 번 다시 지원이 너랑 성훈이 외롭게 하지 않을게. 나에게 기회를 한 번만 준다면 후회하지 않게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줄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성훈 아빠는 제게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장담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일들로 더는 상처받기 싫었던 저는 거절하게 되었죠. 그런데 저에게 재결합을 말한 날부터 성훈 아빠는 계속해서 저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들 성훈이는 자주 찾아오는 아빠가 좋았을지 몰라도 저는 사실 좀 불편했어요. 일종의 방어 기제인진 몰라도 오히려 성훈 아빠를 피하게 되더군요. 하지만 성훈 아빠는 변함없이 저를 기다려 주었고 아들을 대하는 모습에서 변화된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훈이 때문에라도 자주 만나는 자리가 많아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런 남편과 다시 살림을 합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말했던 것처럼 지금은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가정을 최우선시하는 남자가 되었어요. 덕분에 저뿐만 아니라 아들도 정서적으로 많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왜 이렇게 뱅뱅 돌아서야 제 자리를 찾게 되었는지 허비한 시간들이 안타깝기 그지없지만 앞으로 남은 행복한 시간들을 보면서 애써 괜찮다며 위안을 삼고는 합니다. 앞으로 지금의 행복이 변함없이 또 다른 불행 없이 계속되기만을 바랄 것 같네요.